지방 소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 한 씨.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몇 해 전부터 제법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돼 2호점까지 냈는데요. 큰 걱정 없이 살고 있는 한 씨와 달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형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형이 마음에 걸렸던 한 씨는 형에게 식당 2호점의 운영을 맡겼고 형도 찬성해 형제는 1년여 동안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로 어린 시절엔 교류가 없어 다소 어색했지만 함께 일하면서 부쩍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씨는 형이 그동안 식당 종업원과 짜고 자신 몰래 식당 수익금을 빼돌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형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는 한 씨. 한 씨는 배다른 이복형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약 1년간 함께 일하면서 상당히 가깝게 지낸 형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 50대 남성은 지방 소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꽤 식당이 잘 됐어요. 그건 이제 최근 상황이 그렇고요. 10년 전까지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지금 50대 가장이다 보니까 한 거의 40대까지도 힘들게 살았어요. 이 아내와 함께 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네 식구가 단칸방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자녀들 데리고 단칸방에 사는 경우라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지인을 알게 돼서 지금 있는 이 도시로 옮겨오게 되고 식당을 한번 내봐라 이런 권유와 제안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좀 이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식당이 잘 됩니다. 맛집으로도 소문이 나고 돈도 꽤 벌리고요. 그래서 이제 2호점까지도 얼마 전에 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내 가족 모두 건강하죠. 경제적으로 풍요롭죠. 세상에 걱정할 것 없이 이제 행복하겠구나 하던 찰나였습니다. 네. 근데 이 부모님이 이제 일찍 여의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사를 들어보니까 형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상담하신 분의. 네, 이건 형과의 관계도 좀 설명을 해보죠. 피부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2살 더 많은 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과 이제 이 동생의 관계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형이 뭐 이른바 배다른 형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네. 어머니가 다른 형인 거예요. 지금 이 남성이 8살 때, 형은 10살 때 형이 집으로 들어왔고요. 처음에만 해도 뭐 가족들이 일일이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형이 생겨 너무 좋았고 참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후에 엄마가 다른 형이야라는 걸 알고 조금 이제 어색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산 시간은 5년 내외 같이 함께 살다가 결국 형은 친어머니에게 가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떨어져 산 거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혼자 되고 양친 부모 다 돌아가시고 혼자 되고 갑자기 형이 생각이 나고 형에게 좀 애틋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은 현재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그 당시에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상당히 없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업하려고 했는데 사기당해서 돈도 하나도 없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동생이 알게 됩니다. 이제 사업 번창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관리인데 네, 그렇죠. 2호점 내니까 더 가게가 잘 되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예.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찾았는데 형에게 이제 도움의 손길을 요구했고 형도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싶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2호점을 오픈을 네. 했는데 공교롭게 그 즈음에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또 직원들이 퇴사를 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빠진 그 동생의 형편에서는 갑자기 형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형한테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형도 뭐 마침 잘 됐으니까요. 흔쾌히 아마 응했던 것 같고 이제 형한테 2호점을 맡긴 거예요. 예, 예. 2호점을 맡기니까 형이 뭐 주말에도 일하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됐고 또 형이 일단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동생 집으로 이제 아마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또 가족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비로소 좀 껄끄럽던 형제잖아요. 이 배다른 형제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하고 많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2호점은 형한테 맡기고 본인은 1호점만 이제 매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복중 교수님이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림이 참 좋아서 네. 사건 마당에 상담 사례가 안 되는 건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형이 그냥 사라졌어요. 왜 네. 사라졌어요? 아까 네. 김복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동생의 입장이라면 형은 속으로 그건 네 생각이고 예. 이랬을지 몰라요. 형이 사라졌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수소문다고 알아본즉 뭘 확인하게 되냐면 자 2호점을 형이 운영하면서 그 식당에 종업원으로 있는 여성과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이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혼한 형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성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발견이 되는데 예. 형이 입금을 한 거예요. 자, 형이 식당 수익금도 빼돌리고 재료비도 빼돌리고 돈을 다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 다가 아니겠구나. 이 동생은 직감을 합니다. 식당 장사의 특성상 현금이 돌아가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를 빼돌린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 여성을 다그쳤겠죠. 이 여성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1,000만 원을 내가 빌려줬었다. 빌려준 돈을 난 받은 것뿐이다. 그리고 형과 사귄 것은 맞지만 지금은 헤어져서 예. 남녀관계 정리됐고 형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이때쯤 되니까 이제 동생은 정말 이 믿었던 만큼 훨씬 큰 예. 배신감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건가요? 보통 보면 이 신뢰 믿음의 관계에서 깨지는 금이 가는 신호가 항상 돈 문제 때문에 오는데 어쨌든 뭐 이복 형제라고 하지만 돈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생겼고 이제 갈라서게 됐는데 오늘 이제 상담하신 분의 궁금증이라고 할까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될까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예. 나는 형을 믿고 이렇게 함께 잘해주고 함께 살려고 했는데 형은 자신을 속이고 심지어는 돈까지 빼돌리고 잠적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가족 간에는 돈 문제가 생겨도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문제는 이복형이긴 하지만 형을 처벌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형이 종업원에게 본인 이름으로 송금한 돈이 있는데 분명히 자기가 볼 때 이건 자기네 돈을 빼돌린 거거든요. 동생 입장에서는. 그 돈을 내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예. 일단은 처벌 가능하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이런 경우는 뭐 횡령이라는 단어를 항상 떠오르게 되는데 일단은 돈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처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민사적인 부분은 뒤로 넘겨놓고 일단 지금은 형사적인 문제. 형사처벌 예. 여부만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잘못이에요. 재산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우리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이 면제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친족 상도례인데요. 강도죄나 손괴죄를 제외한 그런 순수한 그런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형을 면제해줘요. 근데 그 요건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 그 배우자거든요. 그런데 이복 형제의 경우에는 직계 혈족은 아니에요. 반계 혈족입니다. 따라서 직계 혈족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아니죠. 하지만 동거 친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친족인데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동거 친족이었다면 그 죄를 저질렀지만 형이 면제돼요.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동거하지 않았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동거하지 않은 이복 형제는 반계혈족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친고죄가 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예. 따라서 실제 함께 생활을 한 그런 동거 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야,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조항 하나 가지고도 이 적용에 따른 다른 건데 일단은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그 형이 집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동거 그러면서 친족. 2호점을 경영을 했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동거 친족. 친족이 들어가면은 친족상도례가 그 적용이 돼서 그렇죠.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형사법은 적용이 안 예, 되는 거고. 동거라면 형 면제기 때문에 입건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동거를 하지 않은 친족 관계라 그러면 사실은 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처벌을 원하잖아요. 고소를 하면 처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좀 문제가 좀 한참 떨어져 살다가 1년 정도는 같이 같이 살았다는 거 살았고요. 아니에요? 동거 친족. 예. 범행 당시에 같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동거 친족 내지 동거 가족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 그렇다면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동거 친족으로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서 형 면제 예. 상황이고 경찰은 입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 형법상에서는 이제 적용이 되지 그러네. 않는다. 그런데 돈을 일단 가졌다가 민사상으로는 그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민사상으로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거는 형사입니다. 예. 처벌 받느냐, 징역 사느냐, 감옥 가느냐 이 부분이고 민사적으로 지금 동생 돈을 불법 행위로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여성도 어쩌면 공범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여성한테 지금 갔기 때문에 여성한테 이 갔던 돈 왜 글로 갔으며 그 사람은 왜 그걸 받았는지 그걸 좀 입증을 한다면 소송 제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조항은 사실은 친족상도례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인데 오늘 상담하신 부분에게는 일단은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좀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을 만약에 횡령으로 가졌다고 하면 민사상으로 해서
복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소송은 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